이명박 정부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와도 그랬습니다. 지금 정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번에 1차, 다음 주 2차 명절 세고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윤석열 퇴진 투쟁을 결의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당당하게 어깨 걸고 자랑스러운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길을 가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싸움 승리해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파열구를 냈던 철도 노동자의 기결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철도 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며 또한 정의롭습니다. 우리 여성 농민들도 철도 노동자의 파업에 함께하며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투쟁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덥지 않습니다. 이 정도 비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이진구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운동본부 본부장 이진구 투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투쟁! 제가 말주변 변화 없는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한다고 해서 왜 윤석열이 퇴진되어야 되는가 몇 글자 적어봤습니다. 보고해도 되겠죠? 한 나라를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결정인가 어디 한미일 회담인가 뭔가 했다며 캠프 데이비드 거기서 했는데 거기 가자마자 동해를 일본해로 포기했습니다. 영토를 팔아먹었습니다. 독도를 조만간 닫게 시발하고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영토를 팔아먹은 자 이 나라에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또 9월 14일 날인가요? 핵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국민 85%가 열렬히 반대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합니까?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자,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롭다고 하는 자, 우리가 적극 나서서 싸워야 된다. 국민 85%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대통령에서 자리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권입니다. 주권. 이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사 새끼들이 갖고 있죠. 얼마 전에 윤석열이 부에 온다길래 거기 마중 나서 환영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에 오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했더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벌금을 때리더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요.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농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쌀 수확입니다. 제가 올벼 수확해서 쌀 팔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맘때만 되면 공공비축민을 방출합니다. 쌀값을 떨어뜨립니다. 양파 생산하려고만 양파를 수입합니다. 고추 수확철에 고추를 수입합니다. 마늘 수확철에 마늘을 수확합니다. 모든 농산물값을 똥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쌀, 밥 한 공기에 쌀값 300원 비쌉니까? 쌀 한 가마 26만원, 80kg 26만원 비쌉니까? 모든 물가 인상의 주범을 농산물로 잡고 있습니다. 농민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곡관리법 이렇게 조금 개정해서 우리의 안전한 국민의 먹거리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했더니 대통령 거부권 이루입니다. 이유는 뭐가 될까요? 거부권 이유.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이것이 거부권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노동자, 농민 때려잡는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시켜야 합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누가 합니까? 국회의원들 그 새끼들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그 새끼들 못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탄핵시켜야 합니다. 끌어내야 합니다. 충남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이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윤석열 퇴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새끼 엊그제 회의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새끼들 빼고 윤석열 미워하는 놈들 전부 다 모여서 한바탕 해보자. 어떻게? 우리의 방식대로 농민은 트랙터 소시장 갖고 나오고 노동자는 포크레인 새총 갖고 나오고 그렇게 하면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중이 힘을 합쳐서 먼저 한번 보여줍시다. 11월 11일 우리 여기 있는 숫자 10대만 서울로 가봅시다. 가서 서울을 마비시켜 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 제가 건의 얘기, 홍범도 장군 얘기 할 얘기가 무궁무진한데 앞으로 이런 집회 충남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차근차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때 또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제! 윤석열 퇴진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습니다. 아마 동지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하면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동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못하고 내려가신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월 31일 육사교정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연해주에서 빨치산 독립투쟁을 할 때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그리고 육사에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밑에 새겨진 글이 있습니다. 이 뼈도 조선, 이 살도 조선, 이 피도 조선. 이 피와 뼈는 살아서도 조선, 죽어서도 조선, 조선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홍범도 장군이 살아서 했고, 그 말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밑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구한말 의병장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대한제국의 의병장으로서 활동하다가 결국은 항일 무장투쟁을 위해서 연해주로 옮겨서 항일 투쟁을 하시다가 청산리투쟁 봉오동 정투를 승리를 이끌었던 독립 항일 무장투쟁의 영웅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백선엽 한미동맹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백선엽을 아십니까? 백선엽은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만주 군건학교에 자원 입대해서 연해주 일대에서 헐벗고 금지리는 중에서도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독립빨치산 항일무장 투쟁을 하던 우리 독립영웅들을 때려잡던 개돼지 백정이었습니다. 백선엽은 해방 이후에 반민족행위 처벌특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름하여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에서 친일 군벌로 명확하게 선정이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에 백선엽 한미동맹상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이 난리를 떠는 그 직전에 경북 칠곡에는 백선엽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무식하거나 몰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일관되게 있고, 그들은 너무나 뻔뻔하고, 그들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제2의 이명박 정부라고 불릴 만큼 이명박 정권 때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인사들이 지금 모두 주요 보직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연말에 국사검정교과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내년부터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기폭제가 되기도 했었던 국정교과서 파동이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기 때문에 그는 빨갱이여서 육사교정에 세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일제 극렬해지는 탄압을 피해서 수많은 항일 투사들이 연해주로 옮겼습니다. 당시에 4개 임시정부는 땅도 없었고 건물도 겨우겨우 근근히 하나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해서 식민서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임시정부는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적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명박 정권 때 건국절을,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립했다고 선포했던 그날을 대한민국의 뿌리로 건국절로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반대 의견으로 무산됐습니다. 저들은 일관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제시대 때
연해주로 가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그런 말살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겠습니까? 그들의 뿌리가 바로 친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뿌리가 바로 기득권 친일 그리고 남북 분단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뿌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쿠데타, 역사 부정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이 왜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친일 정권, 매국노 정권, 그리고 남북 분단에 기생해서 지금도 노동자들을, 농민들을, 도시빈민들을 공지로 내밀고 전체 국민들을 적으로 몰고 그리고 빨갱이라고 하는지 그들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할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사 쿠데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켜온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빈민, 온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할 이유입니다. 반공은 국시가 될 수 없습니다. 반공은 단 한 번도 이 땅의 헌법에 국시로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던 우리의 애국 소녀들이 빨갱이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갱이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은 전체 민중과 국민들의 빨갱이로 몰면서 이 땅을 도륙하고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했던 이승만의 대를 잇고 그리고 박정희의 대를 잇고 이명박의 대를 이어서 박근혜를 대를 이어서 지금 이 땅을 다시 도륙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쟁 고조의 위기 또한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이 윤석열을 끌어내야 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저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든지 이 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너희가 가져간 것들은 너희가 뺏어간 것들은 거짓과 윗선으로 나라를 먹여 살린 척하지 마라. 전국 금성노동조합 충남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상만입니다. 수직! 노조법 2조 3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금을 받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 실질적이고 지배적인 그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사용자임을 우리 소아분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결하고 투쟁할 때 손배 가압류는 가혹하다라는 것, 이것을 없애자라는 것이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의 가장 적합한 세 가지 이유일 겁니다. 현대제철 당직목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00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 불법 파견과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2년 전 투쟁을 조직했다. 그들이 그 투쟁을 조직하면서 6,000명에 이르는 3분의 2가 노동조합의 지침을 어기고 현대제철 자본의 요구대로 자회사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과 노동조합에 남아있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각기 다른 공정에서 익숙치도 않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험악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도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노조법 2, 3조의 희생양이 한 분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29일 강제적으로 전적이 이루어졌고 그 공정 속에서 버텨내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군에 가 있는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생, 중학교 1학년짜리 와이프의 삶을 뒤로 한 채 집에서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노조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단결하고 교섭하고 투쟁을 해도 우리 동지들에게 집행간부를 포함해서 180명의 확대 간부들에게 246억 원의 손배를 때렸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버기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선택은 자본이 강요하는 대로 반성문을 쓰고 노동조합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 3조 반드시 개정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손배가암주 동지들 잘 아시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200억의 손배를 맞고 그 동료들이 어디로 간지 없습니다. 그 200억의 손배를 한 명의 노동자가 오롯이 움켜쥐고 한 달에 40억이 넘는 이자를 감내하고 있는 이 현상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동지들, 손배가압류는 우리 노동자들을 목숨을 너무나도 가볍게 없애버릴 수 있고 그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이 상황들을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 고쳐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후배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임금을 받는 노동자 생활을 미래를 통해서 희망을 가지려면 반드시 노조법 2조 3조 개정돼야 된다고 믿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금성노조 하반기 투쟁 결의를 모았습니다. 반드시 개정 올곧이 우리의 힘으로 개정될 때까지 윤석열이 대신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방금 소개받은 진보당 충남부당 위원장 중앙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오늘 발언 부탁받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고 14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미국 가서 바이든인지 난리든인지 이 새끼인지 저 새끼인지 온 국민을 청각 장애인으로 만든 것이 대통령이란 작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들에게는 어떠한 짓을 했는지 또 한 번 곰곰이 짚어봤습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게 안전하게 화물 운전하자는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사회주의적 법인이 사회주의적 요군이 하면서 끝끝내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공권력으로 막아섰던 것이 우리의 대통령이란 작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험한 일을 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
건설 폭력배라는 흉악한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 노동자를 폭력배로 만든 것이 대통령이란 작자 윤석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수입쌀로 인하여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값이 30% 이상 떨어져서 그것 좀 막아보자고 그나마 양곡관리법 만들었더니 대통령 1호 거부권으로 우리 국민들의 목걸이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 윤석열입니다.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조금이라는 받은 것을 보조금이란 걸 받아서 정부의 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좀 많이 받고 어떤 단체는 몇백만 원 받아서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맞추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 조금 받아간 것을 보조금 카르텔로 나라 재정을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이제는 또 공산 전체주의라고 자기와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대통령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기원 하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개사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8월 윤석열은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미국의 조 바이든과 일본의 키시다와 한미일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고하게 해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국민들은 후쿠시마의 핵 오염수가 더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돼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고 생명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의 행태를 두고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과연 그 과학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은 진정한 과학이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걱정해서 이야기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랍니까? 과학은 1+1이 10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오염수를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3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데 그것을 전체주의라고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이런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우리 영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만든 다케시마의 날이 2월 22일입니다. 그런데 2월 22일 날 독도 앞바다에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는 미국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일본 놈들과 군사연습을, 전쟁연습을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8월 2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야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 국칠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또다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전쟁 연습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만 윤석열 정권의 본 모습은 이제 우리의 민족을 팔아먹고 우리의 영토를 또다시 강대국의 아가리에 집어넣는 친일, 친미, 내국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윤석열을 방치하지 않고 퇴진시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의 숭고한 노동을 지켜내고 우리의 먹거리를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진보당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비 오는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 발언 사실 2박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현장방에 우리 동지들 누구나 새겨서 볼 수 있도록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한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동기들이 윤석열 끄집어내려야 되는 이야기 충분히 했습니다. 빠진 거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동지들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전두환 12.12 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나섰다고 칭송하는 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찰 독재에서 군사 독재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지들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의 무능무책임은 검찰 독재로 숙미, 친일, 망국으로 역사의 시간을 윤석열의 역사의 시간은 이미 전두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절날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건폭으로 몰아서 양이동 여사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선전포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이것을 개혁하겠다고 타임오프, 노조회계 공시, 근로시간 면제제도, 주 69시간, 거기에 실업급여, 국민연금, 의료보험까지 천공이 지시한 대로 노동자 죽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 노동자, 농민, 민중은 일제시대 총칼에도 군사독재 시절 군합발에도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월달 전국집중투쟁, 11월달 전노대와 민중총궐기,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으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몰아내는 투쟁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그것이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오늘 우리에게 준 권리이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을 지키는 투쟁, 윤석열 끝장 투쟁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가열차게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결의한다. 하나, 세종 충남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 총궐기를 총력을 다해 성사시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노동자 민중의 총단결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킬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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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3년